20년간 조폭 잡는 형사에서 중대사건 책임수사관이 된 정희석 경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형사님이셨군요. 형사님이시구나. 네. 아니, 그 경찰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경찰은 99년도부터 했으니까요. 22년 정도 했고 그중에 강력 형사로는 15년 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네네네. 서울에 그럼 올라오신 지가 이게 한 얼마나 되신 건지? 서울로 뭐 범인 잡으러 자주 오고 있습니다. 범인 잡으러는. 네, 자주 있었고요. 특히 이제 기억 남는 건 2018년도 11월 달에 서울 경기 지역 조폭들이 광주에 이렇게 원정 보복을 왔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사건 담당하면서 도망간 범인들 잡으려고 서울 경기 지역에 자주 왔었습니다. 광주에서 보복전을 벌였던 조직 폭력배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남성을 향해 조폭들은 바닥에 침까지 뱉으며 위협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12명의 조폭을 붙잡는 데 이어 모두 7개파 35명을 일망타진했습니다. 기세등등했던 조폭들이 공권력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진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광주 조폭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네. 평소 친분이 있던 인천하고 이게 서울 지역 이 조폭들이 내려와가지고 결혼식에 참석하러 내려왔었는데 네네. 그 전날 술을 마시다가 이렇게 서로 시비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 광주 애들이 좀 홈그라운드기도 하고 이 쪽수도 많기 때문에 이겼죠. 때리니까 이제 맞은 애들이 서울 인천 애들이 자기 조직 애들을 새벽에 불러내린 겁니다. 인천하고 서울에서 한 30명이 새벽에 이 집결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요. 현장에서 대부분 검거했는데 일부 도망간 범인들을 잡으려고 서울에 오신 거예요? 예, 서울 자주 왔어요. 그걸 또 잡았습니까? 예, 전원 49일 만에 35명 전원 잡아서 구속했던 사건인데요. 이야. 한 명만 끝까지 안 잡힌 애가 있었어요. 네네네. 예, 걔를 잡으려고 아마 제 기억에는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잠복해본 기억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11박 12일 동안 우리 잡을 때까지 안 내려온다 하고 짐 싸가지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짐은 뭐 싸셨습니까? 이렇게 뭐 길어질 줄 모르고 가셨을 네, 거 아니에요? 뭐 속옷 6벌 챙겨갔거든요. 아. 직원들은 뭐 5벌 챙겨온 직원들도 있고요. 예. 어떤 분은 한 5박 정도나 6박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는 끝내고 간다. 네. 팬티 개수로 몇 박 며칠인지가 대충 나오네요. 야. 보통 아무리 이렇게 길어져도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하면 사람이 좀 지치고 이렇게 가족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려갔다가 다시 좀 며칠 쉬었다 올라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안 된다, 이거 잡을 때까지 내려가면 안 된다. 이 팬티 양말 다 떨어졌는데도 내려가지 않고 했었습니다. 그럼 근데 계속 빨아서 그냥 있으셨던 건가요? 이제 그게 모텔에서 이렇게 저녁에 빨고 아침에 이렇게 드라이기 같은 걸 말려가지고 잘 때는 이렇게 노팬티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잘 없이. 때는 또 그렇게 노 팬티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들끼리 네, 뭐 그거는 뭐. 네. 아, 같이요? 혼자 계신다면? 아니, 같이는 좀. 같이. 아니 추리닝 같은 거 반바지 같은 거 이거 입고. 혹시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근데 덜미를 잡았습니까? 네, 그게 1월 12일 날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날인데 새벽 2시였습니다. 집에 있던 애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 따라가 봤더니 순대국밥집으로 들어갔는데 네. 거기서 걔를 딱 만나더라고요. 저희가 진짜 걔 기다리면서 그 전년도부터 고생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잡히면 진짜 이 새끼 확 이렇게 이런 생각으로 딱 네.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근데 막상 만나니까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나와신 게. 그 반갑고 이게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 같은. 정말 너무 보고 싶었다 친구야.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여기 있었구나. 아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 반갑다 할 정도로 말이 나올 정도로. 근데 또 이렇게 계시니까 같이 올라왔던 형사님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든든합니다. 네. 범죄자들을 항상 이렇게 이제 잡으러 다니시니까 이게 사실은 그 항상 위험에 좀 노출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긴 한데요. 위험한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정말 베테랑 고수 형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영화나 이렇게 보면은 막 추격해서 이렇게 잡는다든지. 그렇죠. 아니 막 싸워서 이렇게 예, 잡는다든지. 이런 건 조금 이렇게 이제 초보자 때 이야기고요. 고수들은 어떻게 잡?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기다리는 걸 더 하고 우리가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잡으면 좀 편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뭐 깡패들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은 깡패들 숙소를 파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숙소 앞에서 이렇게 딱 또 기다리고 있어요. 서너 명 딱 몰려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좀 초보자들은 딱 나가가지고 야 너희들 이리 와 이러면 예, 그러겠죠. 그러면 도망간다거나 반항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아예 안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좀 더 기다려야 돼요. 더 기다리면 얘가 숙소로 들어가서 한 3시간 정도만 더 기다리면 이제 잠이 푹 들었을 때, 막 들어가도 모를 때, 예. 그때 이렇게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후레쉬 딱 붙여가지고 이거 하나씩 깨우면, 야 일어나봐 이러면은 그냥 먼저 일어나 내 먼저 수갑 딱딱 채워가지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잡아야지. 뭐 우당탕탕 할 필요가 네, 없다. 편안하게 잡아야 됩니다. 이제 그들 쪽에도 형사님 너무 유명하시죠. 혹시나 뭐 그들 사이에서 불려지는 있습니까? 이름이 있다거나. 저도 뭘 나중에 좀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걔들이 저를 정거장이라고 불렀다고. 왜요? 제가 한참 이렇게 이 광주에서 깡패들 교도소 많이 보낼 때 이 교도소 안에서 있으면 이제 자기들끼리 들어오면 얘기하기를 이제 네. 자기들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야 너 어쩌다 들어왔냐 이러면은 아 정희석한테 잡혀서 들어왔어. 너는 아 나도 정희석한테 잡혀 들어왔어. 막 다 그러니까 한 깡패 선배 하나가 야 정희석이가 광주 교도소 오기 전에 들렸다 오면 정거장이냐? 아니 그분도 누군지 모르게 표현을 잘하셨네. 야. 아니 그 좀 뭐 지금까지 맡으신 사건도 굉장히 많겠지만 좀 잊지 못할 또 사건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형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때 한 2년 정도나 됐을 때 이야기인데 5살짜리 이게 남자애가 이렇게 사망했다는 그 엄마의 신고가 있었어요. 현장 가보니까 이렇게 딱 단칸방에서 젊은 엄마가 5살짜리 남자애하고 3살짜리 딸을 이렇게 혼자 키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 말에 의하면은 저녁에 식당 일을 갔다 와 보니까 애가 이 갈비뼈 인대가 아프다. 멍이 들어 있고 침대에서 뛰어놀다가 이렇게 침대 모서리에 이렇게 부딪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밤이 늦었으니까 오늘은 자고 내일 아침에 병원 가자. 이렇게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이게 사망해 있었다고 이렇게. 근데 그게 이런 사건이 수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이미 사망해 버렸죠. 또 내부에서 집에서 있었던 일이고 기존의 증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형사과 사무실에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3살짜리 그 여자 동생이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안고 앞에 편의점 가가지고 이 과자 같은 걸 좀 사주고 이렇게 딱 걸어오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 없던 그 3살짜리 애가 제 귀에 안고 있으니까 귀 옆에 바로 있었거든요. 귀에 대놓고 아빠가 때렸어요.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는 아빠가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생각돼가지고 이제 동네 가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저 집에 아빠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최근에 엄마가 새로 동거를 시작한 남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재조사하게 됐고 혹시 평소에 이렇게 맞는 걸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물어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애가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이라는 기관에 3번이나 이렇게 학대 의심으로 신고가 된 적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고자를 보니까 그 동네 이웃 아주머님이었어요. 그 아주머님이 애가 항상 멍이 들어 있고 막 이렇게 이런 모습을 자주 보니까 애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옷을 벗겨가지고 그래요? 상처까지 전부 다 찍어 놓고 동영상으로 애야 너 이거 어떻게 다친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애가 그 아저씨가 때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직접 그 살아있을 때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누군지 몰라도. 네, 그래서 이제 그 증거가 이제 있으니까 그 범인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구속했던 사건이 있거든요. 마치 그 억울하게 죽은 애가 그 동생을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그러니까요. 뭔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 저기 오늘 나오실 경위님은 범죄도시 영화 아시죠? 네네. 그 마동석 씨의 실제 모델. 아 진짜요? 네. 아. 놀러 와. 야, 너 괜찮아?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자 이제 좀 긴장이 좀 풀리셨어요? 예. 예. 제가 지금 저 얘기를 드리자면 소개를 해드릴게요. 현재 그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 정보과 소속이고 24년 차 강력 반생활 만 약 20년을 한 베테랑 형사입니다. 범죄도시 영화에서 다룬 2004년 서울 남부경찰서 왕건이파를 소탕한 실제 인물이에요.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왕건이파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조선족들 중에 나쁜 조선족들이 그 서로 이권 다툼을. 다툼하면서 좀 세력 다툼을 벌이는. 예. 장정 대여섯 명이 한 남자를 문매를 때리고 흉기까지 던집니다. 중국 옌벤이 주무대인 중국 동포 폭력 조직 흑사파 조직원입니다. 경찰이 흑사파 두목 등 7명을 구속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실제로 이 강력계 형사분들은 사선에서 진짜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실제로 위험한 경우도 굉장히 좀 많죠. 칼을 가지고 덤비고 그랬었으니까 뭐 칼이나 도끼 야, 근데 그럴 때는 이게 사실 하시는 일이 그런 범죄를 소탕하는 일을 하시는 거지만 이게 진짜 기분이 좀 어떨지가 참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제 같은 사람이니까 좀 겁이 났었는데 그러니까요. 눕히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 죽는다.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제 힘이 이제 솟아납니다. 아니 그 형사가 되신 좀 그 뭐 계기가 좀 뭡니까? 이유가 어릴 때부터 꿈이 형사였습니다. 중학교 때 뭐 학교에서 친구 괴롭히는 그 불량 학생들하고 좀 싸운 적이 있다고. 짝이 지금 의사가 돼 있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바지 벗기고 놀면은 이렇게 울고 있고 그럼 제가 가서 애들 때려주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내 뭐 예. 어떤 일 때문에 싸운 건 아니지만 괴롭히는 친구들을 좀 응징을 하다 보니까 정의사고. 예, 그러니까 별명이 내가- 형사였죠. 그때부터.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싸움을 좀 잘하셨나 봐요. 잘했다고 생각. 중학교가 그래서 중학교 때 짱이 됐다면서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있는 사실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 친구들을 돕다 보니까 내가 짱이 된 거예요. 짱을 눕히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짱을 눕히니까. 예. 그러면 내가 짱이지. 그래 내가 짱이 되려고 한 건 아니나 네. 짱을 눕히니까. 예, 저는 내가 몰랐습니다. 걔가 짱인지 몰라고 근데 그냥 나와 그래서 딱 했는데 딱 했는데. 걔가 짱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혹시 대학교는 뭐 전공하셨어요? 가끔가다 뭐 유도를 전공하시는 뭐 분도 계시고 뭐. 대학은 솔직히 이제 어머니께서 지금 목사님이신데 예. 신학대학을 가라고 그래서 유아교육학과를 저기 했다가 그래서 저는 이 길이 아니다 하고 그래서 바로 그냥 군대 갔습니다. 그냥 군대 가서 그냥 졸업하시고. 제대하고 바로 경찰 시험을 시험을 봤습니다. 그럼 별명 같은 거 없으셨습니까? 그 당시에? 별명은 이제 개코였습니다. 개코는 왜? 개코는 어디 가면은 이렇게 냄새 애들 잘 물어온다고. 범인색출이나 이런 것들 예, 굉장히 그런 걸 잘하시니까. 사건을 물어오구나. 잘 냄새를 잘 맡는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총만으로도 어떤 이 사람이 뭔가 뭐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다. 뭐 이렇게 좀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까? 이제 가리봉동에 칼 사건이 난 거예요. 찌르고 도주했다고 그때 비가 많이 왔는데 딱 저놈 같아요. 아니 저 사람 같아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예, 얘기하세요. 예. 저 사람 같아가지고 그냥 가자마자 그냥 후렸죠. 딱 했더니 이 자식이 칼을 뽑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얘인 거예요, 살인범이. 예. 제가 우리 선배한테 되게 혼났죠, 그때. 왜요? 그냥 민간인이었으면 어떡할 거였냐. 가자마자 얘기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느낌만으로 그냥. 말은 했죠. 뭐라고요? 일로 와, 이 새끼. 그렇게. 저 아닌데요 하면서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한 게 일로 와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는 이제 중국인들이 거의 차고 다녔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어디 경찰서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그냥 찌르고 도망가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 안 되죠. 그때 당시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속 계급 밝히면은 내가 당하니까. 그렇죠. 진짜 아찔한 순간 많이 있지 않으셨어요?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아찔한 순간 있으세요? 처음에 도침 진중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도침 진중은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무전은 뭔데? 저 건물에 지금 현재 이제 절도범이 털고 있다는 거예요. 무전은 도둑이 뭔데? 침투해서 진행 중이다. 예.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거. 딱 갔는데 경비원 분께서 화장실에 요만한 유리문이 잠궈 있었는데 둘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선배는 후문 지킬 테니까 네가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타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발을 벗고 이제 양말 신은 채로 싹 가서 이제 벽에 붙어가지고 딱 불을 타다닥 켜니까 타닥 켜지는데 짜장면 2그릇이 딱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군요. 예, 그러니까 2명이니까. 와 이거 혼자서 와 네, 이거 그러니까 와 상상만 이제, 해도 와. 이제 김이 싹 나고 있으니까 좀 전에 시켜 먹은 거잖아요. 막 뜯은 거잖아요. 예. 야 이거 진짜 이게 와 등줄기에 땀이 그냥 예. 그런데 이제 거기 보니까 이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싹 뜯어가지고 여기다 다 싸놓고 딱 2그릇 먹고 친구가 터졌으니까 이제 2놈은 숨었겠죠. 그래가지고 근데 순간적으로 아 사장실에 금고가 있으니까 금고 터나보다 그래가지고 여기 3단봉 3단봉. 예, 그래가지고 그걸 살짝 펴가지고 사장실로 살짝 갔는데 책상이 크니까 여기 앉다 보면 이렇게 넓게 돼 공간이 있잖아요. 예, 살짝 보니까 이제 이 헝겊이 보이는 거예요. 2명이 들어가기가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그냥 하시면 돼요. 현장 예. 용어니까요. 이 현장 네. 용어니까 이거는. 그래가지고 그냥 내리쳤죠. 그런데 내리쳤는데 둘이 아니라 1명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 한 놈 어디 갔어? 그러니까 왜 2그릇이야? 그랬더니 이제 배고파서 2그릇 먹었어요. 그런 거였어요. 배고파서 2그릇 먹었구나. 그래가지고 아 이게 그 도둑도 참 그냥 곱빼기 시켜 먹으면 될 걸. 또 곱빼기랑 2그릇의 차이가 뭐 있었겠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제일 좀 기억에 남는. 아찔했죠. 왜냐면 진짜 너무 등줄기에 짬이 쫙 날 것 같아요. 예, 그런 순간이 너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내가 좀 제일 두려웠고 무서웠던 순간도 혹시 있습니까? 두렵고 무서운 거는 이제 그러니까 조폭이 이제 술집에 가서 여자 목을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칼로요? 예, 아니요 병맥주로. 어휴. 이제 그게 이제 강력반 갔을 때 첫 적이었죠. 첫 사건이었어요. 처음으로 나갔는데 근데 딱 갔을 때는 문 앞에 틈 있잖아요. 살짝 이렇게 네. 거기에 핏물이 샥 나와요. 들어가서 잡아야 되잖아요. 와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 아내가 네, 그러니까 문이 잠겨 있다 그러니까 열쇠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19 부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웨이터가 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열쇠가 없었으면 좋겠다. 26살이었으니까 그때. 내가 솔직한 마음에 너무 솔직히 겁이 너무 나서 무서웠으니까. 저는 솔직히 무섭죠. 솔직히. 내가 잘못 들어갔다가 내가 찔리거나 혹시 내가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무섭죠. 키를 넣고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드라마나 영화 본 게 많이 참고가 됐죠. 어렸을 때. 옛날 영화 보면 이렇게 딸 때 살짝 돌리죠. 조용히 이게 천천히 따는 게 근데 더 턱 소리 나더라고요. 확 들어가니까 병으로 깨가지고 이렇게 탁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안으면은 이제 이걸 못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 머리를 박아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제압을 했군요. 예. 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이게 내가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 세운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예, 뭔가 이 본능적으로. 위험을 빨리 내가 제거를 해야겠다. 예.